제발 그만 들어오지 마 말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박했지. 넌 그 문구도 알면서 살 수 있니? 오늘부터 여기 두 사람만 살기엔 아깝잖아. 안 하면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면 떠나야 해. 하지만 넌 여전히 돈을 내야 해.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가족들은 서로 도와야 해. 나는 시어머니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두드렸다. 내 이름은 하나안이다. 나는 28살이다. 늘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겨울에 차가 미끄러졌다. 눈이 와서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고 보험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친척도 없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시설이 거기에 3년 정도만 머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중퇴자도 일할 수 있고 생활이 제한되는 숙박업 일자리를 찾았는데 몇 개 구해서 처음으로 입주 호텔에 채용됐어요. 내가 배운 건 드레스 입는 법. 선배들과 매니저님은 엄격하면서도 모르는 나에게 친절하셨고 사장 딸도 좋아해 주셔서 10년 만에 가족처럼 지냈고 일에 능숙해졌고 돈을 많이 절약했다. 꿈을 꾸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매니저님이 내 커피 만드는 칭찬해 주셨고 호텔 연례 커피 향유 행사에서 커피를 서빙하도록 배정받았다. 우리 호텔 지역이 커피로 유명해서 이번 행사는 지역 커피 농가와 전문점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개최된 호텔 공급업체 결정을 위한 코너에서 긴장된 순간에 커피를 만들어준 호텔 행사에서 미래의 남편 종주표를 만났습니다. 종주표는 커피 농장의 아들이자 상속자였습니다. 노포다방에서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온화한 매너와 부드러운 말투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순조롭지는 않았으나 노골적인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답답했지만 내 배경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커피숍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슬프게도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불길했습니다. 드롭아웃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은 것은 신우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이 문 열었을 때 너무 놀라서 가방을 떨어뜨렸고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이 살짝 망가졌어야. 소리야 종주표 누나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니까 자퇴자고 부모님도 없지 않나? 그들의 말에는 동정심이나 위안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냉소적인 어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모두가 훌륭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피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종주표를 보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아마도 부모 없이 제대로 요리하고 빨래하는 방법을 모른다. 물론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드레스를 입지만 너 같은 중퇴자에게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수도 있다. 욕설이 쏟아지고 난 뒤 내 뒤에 있는 소파에서 법이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마침내 방이 조용해졌을 때 종주표스는 내가 아빠를 반박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 사람이 중퇴자이고 눈에 띄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호텔에서 일하는 그녀는 기모노에 대해 알고 있고 그 나이에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요. 그 호텔 사장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앞으로의 가업에 꼭 필요한 호텔이라고 이미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손을 잡고 저를 안심시키면서 이 말을 다 했어요.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호텔 사장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와 결혼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들의 상처받은 말을 듣고 나는 마비되었고 왠지 종주표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착각에 빠졌다.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만 결혼했지만 종주표스는 자신에게 부모 같은 호텔 사장에게 가족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지차가 전화를 한 후 권력자들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것 같았고 그들은 빨리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급격한 태도, 변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건호 마흔 걱정을 표했습니다. 당신은 이 결혼에 대해 확신합니까? 나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매로 생각하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호 마흔 항상 나와 가까웠고 그녀는 내가 말한 종주표가 내 남편과 동갑이었고 종주표 건호 마이 알고 있던 종주표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내가 속이는 것은 아닌지 항상 걱정했고 종주표가 나는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리를 즐기며 서로를 인정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우진 문안의 걱정은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호텔에서 일했고 패밀리 커피숍은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가벼운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종주표는 첫인사 때부터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시댁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고 시누이도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러자 종주표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뼈를 부러뜨렸어요. 좋은 기회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했습니다. 아파트를 갱신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결정. 엘리와 나는 직업이 있고 당신의 여동생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대안을 제안하려고 하던 중 큰 소음이 갑자기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종주표의 소리였습니다. 탁자에 손을 탁 치며 뭐야 내가 큰아들 아닌가?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이냐? 이 종주표는 내가 알던 온화하고 차분한 종주표과는 너무 달라. 나를 완전히 깜짝 했지만 그게 바로 당신이 아니다. 난 내가 받아들인 고아인데 우리 결혼이 반대됐어. 넌 좀 일해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단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퇴자로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응 말은 못했어. 불량배처럼 전혀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는 종주표에겐 뭐든지 평소처럼 종주표의 나를 부드럽게 안아줄 때 떨렸을 텐데 평소라면 행복한 순간이겠지만 두려움만 느꼈고 가혹하게 굴어서 살레나 넌 좀 바보라서 짜증났어. 내 탓이겠지만 내 말만 들으면 괜찮을 거야. 불안도 있을 수 있으니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만 하자. 종주표스가 나에게 양보하듯 부드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점점 상황에 휩싸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녀를 조금 보살펴주기 위해 그곳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입장이 되어서 관계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하면서 짐을 싸고 행정적인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말에 이사를 했고 시댁으로 날 종주표가 나를 그녀의 방으로 불렀고 그녀의 말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를 돌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변할 불명예 자퇴 며느리 이 집 최하위이니 당연 목욕도 맨 마지막에 하겠지. 나는 얼어붙어 식은땀에 겨우 숨쉬곤 했고 그 집에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직장에서는 평범했지만 집에서는 숨이 막혔고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옷을 없었고 직장에서의 실수가 증가해 건호 마음 걱정이 되었지만 괜찮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고집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잠도 못 이루고 건강도 나빠져서 종주표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지만 집 밖으로 나갈 기력도 없어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면서 집안일을 몇 번이나 말해야 해? 음식이 너무 짜다고 말해야 해? 아프게 하려는 거야. 요리도 제대로 못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취향이 적응했나봐. SOA는 운이 좋게도 요리를 배울 수 있었어. 엄마 청소는 항상 다소 부족했고 호텔 직원과 결혼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종주표스의 폭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고 그의 친절한 말은 더 이상 임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대열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주표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홀라 댄스 취미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내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 어느 날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은 집에 없을 것 같다. 평소보다 화려한 화장으로 차려입었다고 한다. 형수는 거의 31살이 됐다고 중매하느라 바쁜 것 같았다. 항상 내 결혼을 비웃었지만 최근에는 기분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욕설이 줄어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목욕을 했다. 종주표는 돌아오지 않았고 형수도 근처에 없었다. 평소 때보다 물이 더 깨끗했다.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형수가 서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녀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는 걸 깨달았다. 끌어당겨서 너무 느리다. 욕조에서 나 알몸으로 화장실 밖으로 밀려나고 옷이 나에게 던져졌습니다. 시아버지 우진문도 집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뒤에 서서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살펴본
우진 묻는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아내가 너무 마르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보니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주표의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거울은 나를 한순간도 인식하지 못했다.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는 뼈만 남은 무표정한 사람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울었나 보다.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동안 와 너 유령인 줄 알았어 웃었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얘기해줬는데 정말 웃겼어. 아빠도 널 놀리곤 했고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찰칵 소리가 나는 순간 내가 왜 넣었을까? 남편이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최근에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트우진 무난히 전화를 했습니다. 내 바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드레스를 골랐어요. 아리준 건우 40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어요.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방문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친절한 말로 나를 위로해줬어요. 건우 마이 개인 예약을 했어요. 중요한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복수를 맹세한 나에게는 무기를 얻는 것과 같았다. 최근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건우 마과 다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겠다고 건우 마이 말했다.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행복을 되찾을 거예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알 수 없는 첫 번째 진정한 미소라는 것을 깨닫고 웃었고 존재의 행복에 다시 울었습니다. 집에서 웃을 수 있었은 나는 평소에 집안일을 했다. 종주표는 평소처럼 나를 비난했지만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는 종주표에게 그가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짜증난 것 같았지만 나는 분명히 흔들린 사진을 가지고 그에게 대면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쉬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만난 사람이랑 놀았어. 넌 탈락자 서툴고 집안일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 집에 있는 게 힘들었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으니 말이야. 그럼 다 내 잘못이야.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내 대답에 안도하는 듯. 그럼 이혼하자. 우리 부모 같은 대통령한테는 그 사람이 우리 중매자였다고 사과해야겠다. 위자료를 지불하고 우리는 자산을 나누고 나는 또한 당신의 외도 파트너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마치 다른 생물인 것처럼 바라보며 지금은 모두 위대하고 강력하게 행동한다고 말했고 그가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종주표 당황해서 녹화했어. 나도 한계야. 이혼하기 싫으면 동거라도 끝내자. 토요일까지 갈게. 걱정하던 다방 사업은 사장이 확장해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갔어. 호텔 관련 거래로 인해 종주표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종주표에게 내가 떠날 것이라고 그의 가족에게 알리게 한 날 이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미 짐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먹으러 앉아 그들 중 3사람을 만나면서 아침 식사는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 안가 해졌기 때문에 동거. 식사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두 모욕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했지만 종주표는 테이블을 쾅 닫고 어쨌든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싶습니다. 큰일 날 텐데 다들 조심하세요. 하나 안 가자.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당겼는데 잠시라도 빨리 이렇게 내 손을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종주표 손을 부리치며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해서 쓸모없는 여자 말은 가버릴 거야. 안녕. 내가 종주표보다 걸어갔어. 우리는 며칠 동안 호텔에 머물렀어. 종주표의 하루를 기다려도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어. 회사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니 종주표의 모든 것을 인출한 걸 발견했고 영에 있는 계좌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몇 달 후 충격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호텔로 복구했습니다. 나는 꿈을 위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발견한 작은 집을 샀습니다. 건우 마과 다시 연결되자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집이 생각났습니다. 종주표에 떠난 다음 날 여기서 새 집을 시작하고 싶었고 관리회사에 전화했고 몇 주 안에 어느 날 정원에서 집을 성공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하나 안 잘 지내서 반가워요. 전 시댁이었는데 셋 다 왜 여기 계세요? 차갑게 물어보니 당황한 듯 했지만 오만한 태도가 여전하네요. 듣고 보니 너무 좋은 집이네요. 당신은 집을 지었고 우리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현관문으로 들이닥친 곳은 제발 그만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만 문구가 당신의 능력 내에서 살아도 모르시나요? 단 한 사람에게는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서 살려면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우리랑 살기 싫으면 떠나야지. 아 근데 돈은 당연히 내야지. 넌 가난했으니까 어디든 살 수 있지.
우리 지금 힘든 상황이야. 지금은 가족들이 서로 도와야 할 때야. 나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종주표를 바라봤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고 그들을 막으려고 공격하지만 그들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밀리미터라도 그래 전 가족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바로 그때 멀리서 파멸의 멜로디가 우리 귀에 닿았어. 경찰차 소리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 들어가니 초대받지 않은 하나 안가 들릴지도 몰라. 여기로 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건호 마흔 그녀의 거대한 계단. 상자에서 소리를.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집은 건호 마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처에 새 집을 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저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건호 마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혼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주표가 이혼했어요. 당신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커피숍에 대해 종주표는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쳐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하나도 몰랐나요?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대학 학력으로도 이해하기엔 무리일지도 몰라. 웃으면서 말하자 내 뒤에서 전 시어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따라와서 무섭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녀는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이 소녀를 스토킹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고 초대된 트우진 문화는 열린 창문이 있는 방에서 큰 소리로 외쳤고 이웃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그 지역의 나이 많은 상인들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방집 아들이 한 노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우진문에게 쏠렸다는 사실에 당황한 새. 경찰차에 밀려 끌려가 경찰이 다시 신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전남편과 함께 경찰차를 지켜보고 있었다. 법은 그날 밤 멀리 사라졌고 건호 마흔 계획대로 거의 진행된 것을 축하하며 아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건호 마과 재회한 이후로 그들의 가족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댁을 평화롭게 떠나 종주표를 데려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나는 복잡한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주표에게 우리가 특정, 결거하지 않으면 이혼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DIB 이혼 서류를 쓰게 한 다음 그 앞에서 가짜 사본을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회사 계좌 중 하나의 눈에 띄는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나에게 이체했지만 그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종주표에 관련된 여자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호마의 친구가 되기 위해 그녀는 종주표의 미혼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종주표 어페어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속은 건호마의 친구에게 그것을 주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종주표는 그 금액에 충격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친구는 내 전 처제가 비교적 큰 마을에서 일했던 회사 사장의 딸, 전 처제는 그녀가 종주표스인지 몰랐지만 모두가 어떻게든 전형적인 작은 마을 현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파트너 의혹도 조사 결과 남자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초대를 했고 권력의 괴롭힘을 당해 잦은 사퇴 압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종주표는 나중에 붙잡힌 세 사람은 첫 번째 범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 침입으로 약 2일 동안 구금된 후 석방되었으며 부상은 없었지만 대가족의 집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현재는 작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65세 전 시아버지, 직장 경험이 거의 60세 전 시어머니, 괴롭힘으로 해고된 전 시누이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으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딸에게 속은 분노한 대통령에게 쫓기던 종주표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발견되어 어선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집에서 더 이상 숨막히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방문하고 이 집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절친 건호 마과 다짐한다.